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민주입니다. 봄비가 충분히 내려준 덕에 경북 지역의 가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농업용수도 확보가 잘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비가 오면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저는 두꺼운 옷을 꺼내 입게 됐는데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내일부터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국시대에서 준비했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 너무 더워지기 전에 떠나기 좋은 바다 여행지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 시인은 봄을 가리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만에 바다요. 이맘때는 바다로 오면 많은 콩나물과 그리고 봄에 나오는 해산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은 만나는 바다가 반가워요. 바다야, 나왔다! 바다는 철마다 다른 얼굴로 우리를 반겨줍니다. 신비한 바닷길에서 만난 봄의 선물들. 보령으로 떠납니다. 너른 백사장과 울창한 손님이 어우러진 무창포 해수욕장. 아직 4월이라 물이 차가운데 해변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아니, 신비의 바닷길. 이게 어떤 거죠? 아니, 여름 피서철도 아닌데 놀랍습니다. 네, 사람 많죠? 안녕하세요. 와,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오늘이 저기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날이라 사람 관광객들이 그걸 다 아시고 많이 오십니다. 와, 신비 바다? 그게 어떤 거예요? 신비의 바닷길이 이제 조수 간만의 차이로 해서 물이 많이 빠질 때는 섬까지 길이 열려요. 와. 우리도 갈 수 있을까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화부터 신고 가셔야 돼요. 아, 그냥 가면 안 돼요? 네. 바닷길 건너는데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군요. 자, 이렇게 하시면 준비 완료. 와,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출발. 네. 나도 하나 들고. 와, 신난다. 갑시다. 음력 사리때가 되면 무창포 백사장에서부터 석대도까지 신기한 길 하나가 생깁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나타나는 1.5km의 바닷길. 조수간만의 차로 펼쳐지는 자연현상이죠. 봐도 신기합니다. 물때 맞춰서 오면 이렇게 두 발로 바다를 건널 수 있으니 오늘 리나 아침부터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아니, 그렇다면 이런 바닷길은 매일 열리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고요. 네. 보름달에 떴을 때하고 금음, 달이 전혀 없는 날. 예, 그때 해서 한 달에 대략 한 7일 정도가 열려요. 와,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열리는 건 일주일 정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일주일, 예, 한 달에 그거 완전 이렇게 많이 열리는 거는 한 달에 한 이틀 정도. 와, 그러면 오늘은 잘 왔네요? 예, 아주 잘 온 거예요. 평소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석대도를 오늘은 걸어서 가볼까요? 바닷길은 물이 완전히 빠지고 2시간 정도 열리는데 이 진풍경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옵니다. 오늘은 여기 신비로운 바닷길 저건데요? 네. 바닷길 되게 열리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돌이 되게 많아가지고 걷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런 신발 네. 필수. 저 못 신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안 신으려고 하다가 들어보니까 꼭 신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촬영 오신 거세요? 저희 대전 MBC에서 왔다가 이런 신비로운 바닷길 촬영하러 나왔어요. 이제 막 오신 거. 혹시 어떤 내용을 좀 담으셨는지 방송? 일단 저는 바다 없는 나라에서 왔다가 바다 자체가 신비롭고 거기에다가 이제 열리는 거라 두 배로 신기로운 일이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려고 나왔어요. 소희 씨, 이제 궁금증이 조금 풀렸나요? 1시간 전만 해도 바닷물이 찰랑이던 곳, 리나는 호미질하느라 바쁩니다. 이맘때 바지락, 개불이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수확 좀 있나요?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와, 저도 잡았어요. 네. 우와, 이거는 오랜만에 잡는 거라 진짜 기분이 좋아요. 우와, 오늘은 밥을 먹게 생겼어요? 네. 이거 조금만 껴도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저기 호미질 소리가 들리는 무창포 바닷길. 오늘 점심은 바지락 넣고 끓인 칼국수도 괜찮겠죠? 너무 좋아요.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도 좋은데 바다 보면 마음도 트이고 기분도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좋고 조기까지 잡아서 더 좋고. 근데 이런 바닷길은 매일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대가 있어요. 물때가.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맞춰서 오면 누구든지 이런 체험이 가능한 거죠. 석대도까지 절반쯤 간 건가요? 어머 어떡해. 리나 씨 물 들어와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좀 전에 들어왔던 길인데 이렇게 거의 무릎까지 물이 차 있고 길이라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떡해. 오 마이 갓. 이거는 정말 살았어요. 근데 너무 신비롭고 재밌었어요. 바지락도 깨고 바다 한가운데서 있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감쪽같이 사라진 바닷길이 아쉬워 보령 수산물 시장에 찾은 리나. 알찬 주꾸미에 바지락, 살오른 도다리까지 봄바다의 싱싱함이 느껴집니다. 아니 그래서 바다라면 이런 맛이야. 시장으로 꼭 들려야 돼. 조심하세요. 와 아니 어머니 요즘에 뭐 제철이에요? 쭈꾸미. 주꾸미. 이 무창포 우와. 앞에서 잡아오는 이게 쭈꾸미거든요. 왜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건 머리에 알이 들어있고 아 이렇게 작아 있는 건 이제 순놈이에요. 주꾸미 또 나오고 또 뭐 나와요? 자연산 도다리가 있거든요. 아 이게 자연산은 배가 이렇게 하얗고 양식은 배가 까매요. 나는 이게 광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연산 도다리예요. 아니 그러면 광어하고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광어하고 눈 위치가 틀려요. 아 그래요? 예. 얘는 이렇게 우측이가 있고 광어는 좌측이가 있고 얘는 우측이가 있고 그래서 자광우두라고 그래. 그렇구나. 아니 어머니 장사는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되셨어요? 아 나도 10년은 장사하면 이렇게 잘 알고 있을라나? 보령바다는 지금 도다리가 제철. 활동만한 도다리에 핫속 듬뿍 넣고 끓인 도다리 매운탕이 사람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습니다. 새살오른 도다리에는 단백질이 많아 영양 보충에도 좋고요. 연한 쑥향이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국물까지 개운합니다. 리나도 한 그릇 먹고 가야죠. 정말 나 이게 와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뭔데요? 이게요 저기 도다리 쑥탕이라는 거예요. 쑥탕. 와 해물하고 봄나물 쑥이 잘 조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드셔봐요. 뭐고 말을 해야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 알아요? 네. 그럼요. 이 말은 리나가 잘 알죠. 어때요? 시원하죠? 쑥 들어가서 그런지 향기롭고 맛있네요. 외국분들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음식을 더 잘 드세요? 한국에 온 지 오래돼서 조금 보잖아요. 봄 도다리도 입맛 충전하고 나니 철마다 많은 것을 내주는 바다가 새삼 고마워집니다. 어느새 보령 앞바다에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어디선가 하나둘 등장하는 꼬마기 차들. 바다를 내려보며 내일 위를 달리는데요. 어머, 안 무서우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좀 달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혼자는 안 돼요. 왜요? 저희가 이게 무게가 350kg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혼자로는 수동 시설이랑 좀 많이 버거가지고 성인 2명이 기준이고. 그래요? 감독님 같이 가야겠어요. 네? 같이 가야겠는다. 저요? 저 찍어야죠. 그럼 어떻게 아예 못하게 생겼는데 일단 빨리 오세요. 그럼 2명은 봐도 되는 거죠? 빨리 오세요. 촬영 어떻게 하지? 리나의 사과에 일단 카메라 들고 타긴 탔는데요. 우와, 풍경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됐으니 촬영 걱정은 잊고 즐겨야지 별 수 있나요? 근데 좀 스릴러 있게 가는 건 아닌가요? 여기는 옆에 바다밖에 없잖아요. 네. 하늘하고 바다 사이에 걸어가는 느낌? 걸어가잖아요. 그래요? 제 그런 표현을 잘 모르겠네요. 낭만 세포는 없어도 페달은 열심히 굴립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천항까지 이어지는 2.3km. 40분을 가야 하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이 땀을 식혀주니 기분 상쾌합니다. 안녕. 와, 아니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손만 흔들어도 왜 이렇게 반가운 건지 아는 사람처럼. 출렁이는 물결 위를 유유자적 걷는 기분. 보령 바다가 선물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한 번 더 타고 싶은데. 내 감독님 빼고 어차피 안 주는 건데 나 혼자 갈래. 혼자 가세요, 혼자. 수평선 넘어 노을이 물드는 시간. 해질녘 일몰도 아니 참 이렇게 바다 예쁘죠? 앞에서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근데 아쉽게도 제가 오늘은 집에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간을 꼭 내셔서 이렇게 바다에서 하루를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집에 가기 싫은데요. 오래 머물고 싶은 봄의 바다가 궁금하다면 보령으로 떠나보세요. 네,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물때를 잘 맞춰서 가면요, 바다 한가운데서 바지락을 캘 수도 있고요. 또 바다 위를 달리는 스카이바이크와 멋진 일몰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5월 가족 여행지 리스트에 올려보셔서 꼭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하면 밤바다 떠올리시는 분들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밤바다를 먼저 보기 전에 맛집부터 저희가 가봐야 되겠죠?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이색 여수 맛집들 함께 알아보시죠. 어머, 당신은 왜 이렇게 뭐든 잘 먹을 수 있는 거죠? 화가 나는 거야. 입에 이걸 이제 먹었지? 맛에 대해 누구보다 냉정한 효은 씨. 그녀가 또 어떤 맛집을 찾아낼지 궁금하군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낭만 여행지 여수 인기란. 그런데 효은 씨, 뭘 그렇게 찾는 거죠? 여긴가? 아니, 도대체 관광객들은 어디서 뭘 먹고 다니는 거야? 여행자들이 어디서 뭘 먹는지 나도 일초에 한 번씩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요즘 핫하다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3층으로 올라가면 3층이요?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아니, 여기는 카페 아니에요? 여기가 정녕 고깃집이라고요? 그것도 시간의 결정체. 숙성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니. 뭔가 숙성되면서 다른 맛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배불리 먹고 싶습니다. 효은 씨, 지금 기분 어때요? 지금요? 누군가 싸울 기분. 오늘 소고기와 한판 붙을 겁니다. 고기랑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에피타이저는 육회? 매일 하루치의 양만 꺼내 깔끔한 채소 기름과 다진 마늘을 버무려 숙성시켰다고 하네요. 그냥 맛있네요. 네, 깔끔하고. 근데 이게 양념이 돼 있는데 보통은 이게 참기름이나 이런 향이 강한데 그런 향이 안 나는데 뭔가 좀 깔끔하면서도 고소한 향이 있어요. 다른 소스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신선한 육회고기를 저희가 아침마다 떼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판매되는 수가 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양념을 붙이고 저희가 또 숙성을 좀 해요. 그 맞는 시간을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딱 맞춰서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애타는 효은 씨, 그 속 알아요. 아름답게 익어가는 숙성 한우의 자태. 나도 먹고 싶다. 진짜 보이세요? 이 육즙이 지금 차고 있는 게 느껴지고 소리로도 차글차글차글차글 너무 못 참겠네요. 이곳에선 한우 1+1 이상만 취급해요. 3도 이하 냉동고에서 보름 이상 저온 숙성시켜 육질이 좋고요. 야들야들 보들보들 주인장의 정성에서 우러나는 숙성 한우의 깊은 참맛.
이런 게 바로 맛의 예술이죠. 근데 이게 숙성 한우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육즙이 더 부드러워지고 좀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소가 잡았을 때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근육이 좀 경직되어 있는 상태인데 육즙이 더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숙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갓김치, 봄나물, 백김치는 숙성 한우와 최고의 마리아주를 자랑해요. 함께 곁들이는 5가지 특제 소스까지 참 대단하네요. 눈이 갑자기 눈물이 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그 느낌 저도 알 것 같아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좋은 풍경 속에서 먹는 그런 생각, 그리고 행복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좋은 날 오시잖아요. 솔직히 저희 집이 뭐 예약을 하시고 기념일 또는 뭐 좋은 날 축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수의 밤은 아름답고 길고 쉽게 잠들 수 없는 밤이잖아요. 이제 밥은 먹었고 좀 더 좀 색다른 거를 먹어볼까?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여수 구도심 오래된 밥집들이 즐비한 전통 먹자 골목에 조금 튀는 독특한 가게. 유럽의 어느 분위기 있는 바 같은 여기는 여수네요. 뭔가 고급지군요. 사장님, 저 일단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 메뉴는 매일매일 제 마음대로 이 근처 계절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고요. 네. 보시면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메뉴가 너무 많아서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메뉴로 제가 그냥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위스 감자전이랑 아까 말씀하신 동파육 한번 드셔보시고 마노탕으로 마무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기대돼요. 육즙이 살아있는 베이컨, 채로 써는 감자, 신선한 달걀을 넣어 맛있게 지져내는 스위스 감자전이에요. 동유럽 국가에선 겨울에 즐겨 먹는 가정식이라고 하죠. 효은 씨, 어서 먹어봐요. 저도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위스식 감자전 레스티라는 겁니다. 이 치즈가 양의 치즈래요. 양의 우유로 만든.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맛은 감자의 향이 나는데 식감은 굉장히 맛있는 치즈 국수 같은 느낌? 뭔가 채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천천히 찌듯이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그 식감은 살아있고 그 조직도 우리나라 감자전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채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그런 식감이 날 수도 있고요. 좀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니까 기름 많이 부어가지고 빠르게 익히는데 이건 약간 굽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전인데 느끼함이 별로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기서 고기. 여수 금오도에서 나는 방풍 나물과 향긋한 쑥이 들어간 특제 소스로 맛을 낸 주인장만의 특별한 동파육이에요. 네, 효은 씨, 고기여서 더 행복하죠? 진짜 맛있어요. 이게 고기가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는 느낌이 진짜 사르르 녹는 느낌이 나는데 눈을 감고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조화를 찾을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사실은 저 먹으려고 만들었다가 이제 봄이구나 하는 걸 알려준 나물들이 이 메뉴와 어떻게 어우러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청경채 말고 다른 나물을 써보자. 근데 이제 굉장히 저희가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예. 왜냐면 꼭 초고추장이나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묻혀도 맛있지만 다르게 해도 훨씬 괜찮잖아요. 고기와 곁들인다든가.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관제 요리사로 일했던 경력의 요리사가 무작정 여수로 와서 가게를 냈어요.
매일 시장에 들러 그날 여수만의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들로 요리를 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해요. 들어오면 나가기 싫은 곳, 혼자 와도 전혀 눈치 볼 거 없이 들어왔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마주보고 있는 분들하고 친구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곳,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시간을 돌려서 또 먹고 싶다. 또 와야지 내일. 때로 눈에 익숙하고 입에 익숙한 평범한 음식들이 지겨우시죠? 여행의 길목에서 뭔가 새롭고 더한 감동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여수의 숨은 맛집 살짝 추천해 볼게요. 네, 요즘은 날씨 예보 외에도 아침마다 한 가지 더 챙겨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농도인데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야외 활동하기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요, 미세먼지가 맑은 날이 정말 손에 꼽힐 정도인데요. 마스크를 쓰자니 답답하고 또 실내에만 있자니 이 봄이 아쉽기만 한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봄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따뜻한 햇살에 앙증맞은 꽃망울이 활짝 피어나는 시기. 계절의 여왕 봄이 왔습니다. 이럴 땐 봄바람 쐬러 가야죠. 예쁜 꽃가옷 입고 봄나들이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게? 봄나들이요? 아니 피디님 하늘 좀 보세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요. 하늘은 뿌옇죠. 또 나가 있으면 눈 따갑고 목 따갑고. 아니 저도요 봄나들이 하고 싶죠. 예쁜 꽃 구경도 하고 놀고 싶은데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 황사까지 이러면요 올 봄에는 그냥 나들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들이 어디로 가죠? 지은씨,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고 안 되면 되게 해야 하는 법이라고요.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 속에서 봄 기운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꽃향기 가득한 봄나들이 장소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사계절 내내 꽃 구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본 우리 리포터. 안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바깥과는 180도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무려 14,000평 규모의 수목화원인데요. 청량한 물소리를 따라가 보면 작은 연못도 만날 수 있고요. 햇살 아래 피어난 꽃들은 알록달록 화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아닌가요? 제가 이 봄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일단은 제대로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그런 거는 이제 아이들이 체험이나 일반인들이 이제 나들이 하기 좋은 이런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사람을 이렇게 모이게 만들어 놓고 저희니까 농사를 짓거든요. 도마도 파프리카 직거래도 하고 체험도 할 겸 그래서 소득을 좀 높이고자 하게 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초록잎을 보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마음도 차분해지는 곳인데요. 산뜻한 꽃향기는 물론 시원한 허브 향기까지 골라 맞는 즐거움이 있겠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꿨지만 보기에만 예쁜 게 아니라는 말씀. 축구장 4배 정도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속도 챙겼습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되고 있고요. 파프리카는 바다 건너 일본까지 수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목화원의 재배 온실, 그리고 체험 교육장이 되는 팔방미인 식물원. 한 곳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보니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어제까지 미세먼지가 많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보통 수준이어서 올 수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식물원 구경에 나선 아이들.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다양한 식물들을 보고 느끼는데요. 자, 다 같이 백향과
올리고 나무. 한 바퀴 싹 돌아봤다면 이번엔 꼬마 농부가 되어볼 차례. 한 번만 찍으세요. 고사리 손이 아주 야무집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싱싱한 딸기, 아이들도 참 좋아하죠. 초록색 부분을 잡고 힘을 쏙, 쑥. 오, 톡톡 소리가 나네. 엄마, 아빠 내가 땄어요. 이따가 맛있게 먹어요. 손끝이 빨갛게 물들도록 열심히 딴 딸기. 깨끗하게 씻어서 본격적인 먹방에 들어가는데요. 새콤달콤한 딸기 맛처럼 오늘 이 봄나들이도 기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많았던 이날, 식물원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마다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세먼지로 마음껏 뛰놀 수 없는 요즘, 몸도 마음도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오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식물들도 많고 흙도 밟아보고 그런 체험을 하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더 호기심을 갖고 더 많이 이제 뭐 열매도 더 따려고 하고 적극적이어서 조금 좋네요. 네. 자, 다음으로 찾은 두 번째 봄나들이 장소. 겉으로 보기엔 여느 카페들과 비슷한 곳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 소품들. 아, 보이시나요? 요즘 실내 장식으로 인기 많은 드라이 플라워에 오색 빛깔 고운 꽃 리스까지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화사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지훈 씨, 이번에도 제대로 찾아왔네요. 꽃 많이 좋아하세요? 네, 그럼요. 아니, 꽃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봄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꽃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지나가다가 그냥 예쁜 카페구나 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냥 카페가 아니에요. 네, 저희는 플라워 카페여서 1층엔 꽃으로 드라이 플라워랑 생화로 하고 있고요. 2층은 손님 찾으시는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플라워 카페. 네. 생기 넘치는 봄처럼 싱그럽게 단장한 플라워 카페. 마치 꽃집에 온 것 같은 1층에선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꽃 관리법부터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어느새 작품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친구분이시라면서요. 네. 어떻게 친구분이 또 이렇게 플라워 카페를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거든요. 근데 취향이 그때부터 되게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연했지만 이렇게 하면 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플라워 카페를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꽃하고 커피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피해 실내에서 꽃향기를 느끼고 식물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여심을 사로잡는 데에 요 꽃만한 게 또 있을까요? 과거엔 파출소였던 건물이 두 주인장의 손길로 아름다운 플라워 카페가 되었습니다. 2층 곳곳에도 초록빛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예쁜 꽃들을 보면서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향긋한 꽃내음도 맡고 포근한 봄날의 여유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기초부터 배워가지고 꽃이 금방 시들었던 걸 더 오래 갈 수 있게 여기서 많이 배우고 그런 게 너무 젊은이들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연인들끼리 와서도 서로 이제 싱그러운 꽃 봄향기 느끼면서 차 마시면 좋을 것 같고, 연세 드신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들도 오셔서 같이 차 나누면서 담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봄 아직 꽃 구경을 못 떠나 아쉬웠던 우리 지은 씨.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을 오늘 실컷 풀어보는데요. 따스한 봄 기운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 오늘 기분 전환 아주 지대로 하네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가 온다고 또 생방송 강원 365 딱 예쁘게 적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쁜 선물 받았어요. 깜짝 선물처럼 기분 좋은 하루. 봄날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싶다면 특별한 봄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바람이 살랑살랑 나들이 나오라고 손짓하지만 외출하기가 꺼려지는 요즘인데요.
싱그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이색 봄나들이 장소들을 찾아서 재미있는 추억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보세요. 네, 실내 스모크화원부터 플라워 카페까지 사계절 내내 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을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요. 그럴 수 없다면 집에만 있기보다는 이런 실내 장소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올해의 컬러죠. 울트라 바이올렛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올해 유행 컬러가 보라색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튀는 색이라 조금 활용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컬러 보라색 활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스타일에도 화사한 변화가 필요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맞이 변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올해 유행 컬러 하나면 화려한 변신도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의 컬러 그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죠. 패션부터 뷰티까지 접수하며 대세로 떠오른 색이 있습니다. 올해의 색으로 선정된 울트라 바이올렛인데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색,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보라색입니다. 올해 컬러 제대로 알아야 100% 활용이 가능하겠죠? 보라의 매력 한 수 배워볼까요? 봄이잖아요. 네. 제가 봄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봄 분위기에 또 컬러만큼 변화가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지향, 희망 이런 거 비전을 담고 있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서 올해의 색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너무 어려운 컬러 아닌가요? 보라색이 갖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한 색으로도 분류가 되어 왔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내 몸에 착장을 한다거나 꾸미기에는 어려운 색깔로 인지를 하고 계시죠. 보라색은 소화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 이젠 버려도 좋습니다. 알고 보면 얼마든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요. 사람마다 이렇게 어울리는 또 컬러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 톤이나 모발 색이나 눈동자 특징에 따라서 본인 얼굴 톤에 맞는 색깔을 잘 찾으신다면 올해의 유행색을 굉장히 최고로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웜톤의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은 이 보라에서 레드 기운이 조금 들어있는 자주로 넘어가는 색깔을 착용을 하시면 보라를 굉장히 예쁘게 코디네이션해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색도 톤에 따라 다른 느낌을 내는 법인데요. 나와 어울리는 색을 찾는 과정을 통해 매력을 더욱더 업 시킬 수 있습니다. 메인 컬러를 조금만 이렇게 톤을 바꿔주면 굉장히 얼굴이 피부톤이 살고요. 갖고 계신 홍조가 굉장히 예쁜 홍조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컬러가 될 거예요. 와, 정말 마술 같아요. 그 컬러감 하나에도 이미지가 확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한테는 어떤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나요? 이제 배운 대로 변신에 나서볼까요? 여기도 보라, 저기도 보라. 옷가게에도 이미 보랏빛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보라색이 유행이라고 해서 컬러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왔는데 어떤 옷을 선택을 해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보라라는 특정 컬러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패션 코디를 컬러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완벽한 코디를 위해선 무엇보다 색채의 조합이 중요한데요. 서로 어울리는 색을 매치하면 어떤 색이든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답니다. 지금 저희가 고른 옷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스커트부터 아우터까지. 이걸 어떻게 매치시켜야죠? 온톤 배색을 했을 때 가장 또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컬러예요. 톤온톤 배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색상 안에서 톤만 다르게 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진한 보라, 연한 보라, 밝은 보라, 어두운 보라. 네, 잘 어울리나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좀 사랑스러운 스타일이어서 데일리룩으로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간 밤 공기는 쌀쌀하기 때문에 여기에 트렌치 코트를 한번 연출을 해서 조금 더 보라를 부각시켜 보도록 할게요. 진한 톤의 보라색 겉옷을 걸치니 또 다른 느낌이 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랏빛으로 물든 톤온톤 배색 코디가 완성됐습니다.
트렌치 코트 안에 이렇게 톤온톤으로 컬러감이 드러나니까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보라라는 색상 하나를 가지고 명도 차이나 이런 채도 차이를 슬쩍슬쩍 주면서 톤을 계속 다양하게 연출을 한 거거든요. 톤온톤 배색 기법은 실패하지 않는 배색 기법이에요. 이번엔 서로 다른 색으로 통통 튀는 매력을 살려봤는데요. 보라색과 노란색의 만남 어떤가요? 배색에 대해서 튀면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톤인톤 배색 자체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톤온톤보다 훨씬 더 세련미가 좀 있고 약간 더 화려해요. 그리고 개성감을 더 발현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색감을 다르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톤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과감한 패션에 도전하고 싶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재를 섞어 스타일을 확 살려주는 코디법인데요. 좀 발랄하면서 모든 소재감이 다 있긴 한 것 같아요. 쉬폰도 있고 청에, 가죽, 니트까지. 네네. 이 정도면 거의 세트 아닌가요? 세트죠. 같은 보라의 어떤 미묘한 버전이지만 거기에서 소재를 조금 다르게 연출하면서 재미있고 좀 더 개성이 있고 좀 파격적인 스타일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했어요. 보라색 하나로 이렇게나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사실. 발랄한 매력부터 편안한 스타일까지 패셔니스타로 가는 길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톤온톤으로 액세서리 하나만 해줘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캐주얼해질 수도 있고 영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섹시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컬러예요. 오늘 아영 씨 너무너무 훌륭하게 소화를 다 잘해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라가 인생 컬러 아닌가. 인생 컬러. 네. 이렇게 보라를 활용한 봄 코디를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라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줄 메이크업이 빠질 수 없는데요. 올해 보라색 컬러가 유행 컬러라고 해서 제가 좀 트렌드에 맞게 입었는데 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보라색으로 근데 메이크업을 또 완성할 수가 있을까요? 보라색만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 과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골드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인 느낌을 표현하게 됩니다. 짙은 보라색은 깊고 그윽한 눈매를 살려주는데요. 밴디스 컬러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3분의 1 정도만 포인트 컬러를 깔아줘야 그라데이션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이 또 한층 더 깔끔한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보라색 메이크업 받으러 왔는데 너무 지금 변신시켜주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 어디라도 간단한 포인트만 주면 부담 없이 보라색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한 보라색을 입술에 발라주어서 좀 우아한 느낌을 주고요. 입 안쪽에만 조금 핑크톤을 주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라의 신비로운 느낌을 담은 매력 만점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늘 이렇게 제가 하던 화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과감한 색깔 같은 거에 한 번도 도전을 못 해봤거든요. 많은 여성분들이 코디 따로, 그냥 메이크업은 항상 하시던 거 따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봄 트렌드에 맞게 바이올렛 컬러를 다른 컬러랑 섞어서 믹스매치해서 과감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봄 트렌드인 보라색 컬러로 여러분도 과감하게 도전해보세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보라의 매력. 일상의 즐거운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올해의 컬러로 아름다운 보랏빛 변신에 나서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온몸으로 바람을 느끼며 주차 걱정 없이 정체 걱정 없이 어디로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운동으로, 취미로 혹은 나들이용으로 올해는 자전거 한번 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의 모든 것 화면으로 알아보시죠. 질주 본능이 솟구치는구나. 봄을 느끼며 함께 달리고 싶은 질주 본능 충만한 라이더들 모두 모여라. 저와 함께 봄을 한번 느껴보아요. 봄봄봄봄. 햇살도 좋은 날 괜스레 마음도 두근반 세근반 자꾸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봄처녀 봄총각들도 다 모여라. 봄을 느껴보실 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me. 봄만 되면 자꾸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 많죠? 여기 봄 기운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몸으로 봄바람 만끽하는 자전거인데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맘때가 딱 자전거철. 두 다리와 자전거만 있으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봄 여행 2바퀴로 달려봄. 봄바람 휘날리며 라이딩하기 위해 찾은 곳은 한 자전거 전문샵입니다. 와, 자전거 종류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봄철을 맞아서 자전거 한번 타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아니 무슨 자전거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아, 네, 많습니다. 네,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스타일의 라이딩을 원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자전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퀴만 달렸다고 다 같은 자전거가 아니란 말씀. 모양 따라, 용도 따라 그 종류도 천차만별. 와, 이 자전거는 네. 잘 달릴 것 같아요. 네, 이 자전거는 정식 명칭은 로드바이크입니다. 이 자전거의 특성은 비교적 무게가 가볍고 바퀴가 가늘어서 장거리 라이딩이나 스피드를 원하시는 라이더분들께 적합한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특이하게 페달 쪽에 뭐가 달려있네요. 네, 여기 달려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요? 예, 네네. 이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예, 전기 자전거는 가벼운 페달링만으로도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가파른 언덕길을 손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장거리 라이딩 시 힘을 아끼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자전거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아버님 댁에 보일러 대신 전기 자전거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사장님, 저 이 자전거 알아요. 네. 이거 산 올라가는 자전거죠? 네, 맞습니다. 산악을 즐길 수 있는 MTB 자전거입니다. 맞아요, MTB. 네네. 이 앞에 보시면은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 험한 산악지형을 타실 때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MTB라고 불리는 산악자전거는 도로 위를 넘어 도로 밖 어디든 갈 수 있는 장점 덕분에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다고 합니다. 자전거 종류 참 많이 있는데 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네. 살랑살랑 가볍게 타기를 원하거든요. 네네.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아, 그러시면은 이런 하이브리드형 자전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요? 네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형 자전거는 산악 자전거와 로드바이크의 중간 성향을 가진 자전거로서 가볍게 라이딩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 왠지 가볍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고를 때 어떤 네. 걸 선택해야 되나요? 네, 자전거는 요즘 고급화되면서 프레임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우리 옷처럼 다양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장에 맞춰서 프레임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형을 정확히 측정하여 프레임을 선택하고 핸들의 각도와 안장의 높이를 조정하면 자신에게 딱 맞는 자전거 고르기 끝! 혼자서 고르기 어려운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꿀팁! 나에게 딱 맞는 자전거 골랐으니까 이제 즐겁게 라이딩 즐기러 고고씨! 잠깐 아직 아직 뭐가 남았나요? 네, 그럼요.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는 보호장구가 꼭 필수입니다. 보호장구? 그렇습니다. 암만 신나는 라이딩이라도 첫째는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요. 헬멧부터 보호대까지 꼼꼼히 착용해야 진짜 준비 끝!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장구 확실하게 착용했습니다. 이제 다 됐나요? 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나가나요? 네네. 밖으로 달려!
쌉시다. 보기만 해도 탁 트인 낙동강변 따라 달리는 자전거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봄바람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신나게 싱싱 달리다 보면 일상 속 스트레스도 봄바람 따라 훌훌 날아가고 어느새 상쾌함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기분 정말 최고입니다. 야, 날씨 좋고요. 봄바람 좋고 봄에는 역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스피드를 원한다면 로드, 다이나믹을 원한다면 MTB, 편안함을 원한다면 하이브리드. 올봄 무엇을 타든 자전거와 함께하세요. 봄바람 가르는 이구여 청량부스 자전거.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주목하시라. 이곳에 오면 자전거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 오시면은요, 이색 자전거라든지 옛날 자전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장에서는 다양한 자전거를 타보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이곳은 상주의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그나저나 특이하게 생긴 자전거가 정말 많은데요. 아니, 이건 도대체 자전거가 맞나요? 무슨 자전거인가요? 체인도 없어요. 네, 없어요. 참 예쁘게 생겼죠. 예쁘긴 한데 이게 갈까요? 이 자전거는 세계 최초의 자전거 드라이즈네입니다. 1816년도에 독일에서 만든 자전거인데 체인 없이 두 발로 굴려서 타는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가 세계 최초의 자전거랍니다. 괜히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면 볼 수 있어요. 상주 자전거 박물관. 세계 최초 자전거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도 직접 해볼 수 있는데요. 잠깐 기정 리포터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곳에는요 재밌고 신기한 체험들도 다양합니다. 어이구 놀래라. 자전거 체험실부터 4D 영상관 등 오감으로 느끼는 자전거 박물관의 매력 다 알자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 유아들 자전거부터 해서 인생 이색 자전거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네. 이 자전거들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네, 여기 오시면은 누구나 본인들이 원하는 자전거를 이 체험장 앞에서 신나게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같이 타실래요? 그러죠. 헬멧 완료! 자전거 준비 완료! 두근대는 가슴 안고 자전거 타러 가자! 오, 신난다. 따르릉 따르릉 대한이 오빠야. 아, 재밌어. 와,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특히 2인승 자전거는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연인들도 오시고 가족들도 많이 오세요. 진짜 재밌어요. 한 번 더 탈까요? 자전거 타며 봄바람도 만끽하고 박물관 구경까지 팔방미인 매력이 넘치는 자전거 박물관이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짜릿한 속도감, 페달에 힘을 주어 밟을수록 내 몸에 불어오는 봄바람까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전거의 매력 속으로 한창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 봄인데 자전거 타고 이 꽃길 속을 누벼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로드바이크부터 전기자전거까지 용도별, 기능별 다양한 자전거들을 만나봤습니다. 특히 상주 자전거 박물관에 가면요, 이색 자전거도 많고 또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전통 복식을 연구하는 한복의 장인을 만나볼까 합니다. 태조 이성계 용포부터 시작해서 궁중복식을 복원하고 있는 김경옥 명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 전통 옷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매년 빠르게 유행 따라 달라지는 게 패션이듯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복식도 변화무쌍하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여기 과거의 기록과 문화재 속에 숨어있는 전통 복식을 발굴하고 재현하는 의미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분이 계신데요. 뛰어난 바느질 솜씨와 의지로 전통 그대로의 복식을 연구하고 있는
김경옥 명장.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푸릇푸릇하고 힘찬 기운이 도는 봄입니다. 뭔가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계절인데요. 전통 복식 연구가 김경옥 명장도 그랬는지 건물 옥상에서 뭔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염색물에 천을 조물조물. 이른 아침부터 손이 많이 가는 실크 염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만드는 궁중복식의 생명은 바로 색. 이야, 알록달록 색상이 정말 예뻐요. 가장 많이 쓰는 색이 이 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조각보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작품을 할 때 색이 잘 안 맞으면 조금씩 염색해서 섞어서 넣고. 그래서 제가 사놓는 염색이 흰색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소색, 자연색. 자연색 원단을 사놓으면 그걸로 다 염색을 해서 무슨 색깔로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해요. 지난 20년 동안 각종 패션쇼와 전시회를 통해 태조 이성계의 용포, 덕혜옹주가 입었던 저고리, 제천 의병들의 옷을 복원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작년엔 충청북도 명장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놀러 가면 뭘 시켰냐면 멀쩡한 새 버선을 쪽을 잘라서 덧대요. 아이의 발바닥 닿는 쪽에 많이 닿는 부위를 미리 꼬매요. 엄마도 집에서 우리 외할머니 영향을 받아서 수도 많이 놓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시집을 가라 그래서 그냥 왔어요, 충주로. 뒤늦게 시작한 전통 복식 연구. 대학원 졸업 후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 준비 6개월 만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내가 실력이 좋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갔는데 처음 나갔는데 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녀는 한복을 선의 예술이라 말하는데요. 한복 연구를 하다 보면 오직 손바느질을 해야만 옷의 성과 흐름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특색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서양 복식은 재단이 곡선 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옷은 직선 재단이에요. 그래서 직선 재단한 옷으로 곡선의 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선을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와 지붕이라든지 버선 코라든지 흐르는 선이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한치의 오차가 없는 재단이 전통 복식 복원의 기본이라 믿는 그녀. 하지만 꼼꼼하고 완벽한 성격은 늘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해서 옷이 다 예쁘다,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만든 옷이 내 마음에 100% 들은 건 한 개도 없어요. 다. 왜? 나만 아는 실수가 있으니까. 전통 복식 복원 전시회를 열고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장을 도맡아 하며 바쁘게 살았던 그녀.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쉬었는데요. 열정 가득한 제자들의 요청에 다시 자와 바늘을 들었습니다. 요즘 그녀의 전통복식 연구원은 얼마 남지 않은 기능경기대회 준비로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아, 그러면 주머니가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달리는 거네요? 아니지. 이렇게 달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똑바로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한복 만들기부터 자수까지 요즘은 거의 하루 종일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전통 한복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요즘 제자들은 왜 직접 배울 생각을 한 걸까요? 애기 한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 작업실에 이렇게 와서 또 선생님 일하시는 모습도 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석이 끌리는 것처럼 한복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꾸 눈에 보이고 예뻐 보이고. 어려운 걸 물어봐도 그냥 막힘없이 대답해 주실 때 그때 아 대단하시다. 그리고 색감 같은 것도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막상 만들어 놓으면 너무 예쁜 그럴 때 되는. 실수를 좀 많이 하니까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하고 붕 뜨는 부분도 많고 깃도 예쁘지도 않고 그럴 때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죠. 20년 동안 전통 복식을 연구했지만 한 번도 한복집을 열거나 판 적이 없는 그녀. 돈을 벌기보다 쏟아붓는 게 더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그녀의 고집과
뚜렷한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전통 옷은 정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통을 하려면 전통을 하고 퓨전을 하려면 아주 퓨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도기라고 보면 돼요. 지금 경복궁이나 뭐 이런 공회를 가면은 옷이 국적 불명의 옷들을 전부 입고 다니잖아요. 저 같은 전통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나마도 비슷하게 느낌으로 한복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를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니까 고맙죠. 스스로 한복으로 돈을 버는 일은 내려놓았지만 제자들만큼은 계승과 직업적 성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통 한복은 궁중 홀례복입니다. 네, 궁에서도 후반기, 하반기, 구한말 때 이럴 때는 궁에서도 공주나 옹주들이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이고 남자가 입던 자색 달령은 부마가 공주의 남편이 입는 색이에요. 큰 꽃은 화려한 거는 이제 부귀영화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는 파도,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를 얘기하고 또 바위가 있어요. 그건 변치 않는 마음 이런 걸 얘기니까 쉽게 말하면 십장생에 들어가는 모든 좋은 건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부신 금박이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노건삼. 영조의 차녀인 화선옹주의 노건삼을 고증을 통해 복원한 옷입니다. 봄볕이 따뜻한 오후. 제자들의 긴장감도 풀어주고 바람도 쐴 겸 가까이에 있는 선사유적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구석기시대. 이곳 박물관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녀는 전통 복식 공부를 하면서 고대 유물과 관련한 다양한 공부를 했는데요. 벗고 살기만 했을 것 같은 구석기 시대에 바느질을 시작했다니 신기반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것도 자세히 알고 보면 새로운 것이 참 많은데요. 문간의 옷을 입고 서 있는 이 석조상도 설명을 들으니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손으로 이제 이렇게 됐잖아. 손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요 뒤로 이렇게 보면 각대가 보여. 여기 보면 일로 와봐. 그다음에 여기다 팔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보면은 손이 이게 양손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지. 왼손이 위로 올라갔어. 그동안은 전통 복식을 복원하는 데 욕심을 냈다면 앞으로는 제자들을 위해 힘을 내볼 생각인데요. 제자들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는 스승의 노심초사한 마음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근데 참 애달픈 거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술이 좋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자리가 없어요. 수입이 안 맞으니까 다른 일을 자꾸 찾아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깝죠.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도 큰 숙제라고 생각해, 나는. 명장 앞에 놓인 높은 책임감. 김경옥 명장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애쓰고 있는 그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입고 생활했던 옷들. 오늘도 꿋꿋이 지키고 이어나가기에 전통 복식은 또다시 수백 년이 지나도 화려하게 숨쉴 수 있는 거겠죠. 김경옥 명장과 한국 전통 복식. 이 이름이 오래오래 함께 기억되길 바랍니다. 네,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있는 김경옥 명장을 만나봤습니다. 요즘 여행지에서 많이 입는 생활 한복, 퓨전 한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고맙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퓨전 한복을 통해서 한복을 친숙하게 또 더 멋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전국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